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6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검언유착 조작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로 MBC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검언유착 조작을 한 그 배우가 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언유착 조작으로 보고 그 배우가 이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자, 진중권 씨는 MBC가 이 사건을 지난 3월 31일 처음 보도한 직후부터 이 사건은 뭔가 조작되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잡고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뭔가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전 세력의 배후로 누구를 지목해 왔었냐면 MBC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그리고 황희석 이 두 인물은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아주 적대시한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 검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용 언론인 MBC와 짜고 뭔가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진중권 씨의 주장입니다. 자, 진중권 씨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진중권 씨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늘 있었던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3월 31일이고 당시 MBC 보도에는 아직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4월 2일 보도에 그것도 익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MBC 취재진과 최강욱 그리고 황희석 뿐이었습니다. 자, 사실 황희석, 최강욱은 MBC가 보도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황희석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MBC 보도가 나가는 당일 방통위원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보도가 나갈 예정임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권언 유착인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란다. 31일 당일에는 나도 보도가 나갈 것임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 이동재와 한동훈은 MBC가 취재하고 있고 보도가 나간다라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황희석 씨가 MBC 보도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들과 매우 친하기 때문에 역시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권경의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드러났음을 지금 진중권 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강욱이나 한상혁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겠지요. 그리고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 목표란 바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그들의 작전에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꾸미는 작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래야 저 대화의 상황이 무리 없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 라는 말의 의미도 그래야 납득이 됩니다. 즉 한상혁 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은 아주 나쁜 놈이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왜 쫓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될 거야. 좀 지켜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자, 진중권 씨는 이 사건이 크게 세 가지 거짓말로 이루어진 조작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의 배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C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트리오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행동대원격인 사기꾼 지모 씨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 취재 욕심이 지나쳐서 이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씨가 어떻게 연루됐는지를 아주 열심히 취재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감옥에 있던 이철 전 VIK, 즉 신라젠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마치 자기가 한동훈 검사장과 뭔가 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을 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철 씨가 이 편지를 외부에다가 공개한 것이죠. 여권 인사들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한 건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기꾼 지모 씨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이철의 대리인이다 라고 등장하면서 이 채널A 기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기꾼 지모 씨가 이 채널A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 MBC를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그 대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개요인데요. 자, 진중권 씨가 지적한 이 세 개의 커다란 거짓말은 무엇인지, 자, 첫 번째는 기자를 낚기 위한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채널A 기자를 속이기 위해서 이들은, 즉 조작을 한 이 배후 세력, 이 작전 세력은 이철 씨에게 돈을 준 정치인 명부가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런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있는 것처럼 이동재 기자를 속였죠. 자, 옥중에 이철 씨는 대리인으로 나선 지현진에게 그런 명단은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지현진, 최강욱, 황희석이 지어낸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를 낚으려고 명단이 있으며 검찰과 다리를 놔주면 마치 이 명단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죠. 녹취록을 보면 이 사기꾼 지현진이 줄기차게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하고 외려 이동재 기자는 거기에 난색을 표명합니다. 결국 거래는 무산됩니다. 자, 먼저 기자를 속이는 데 있어서 거짓말이 동원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자, 두 번째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또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은 최강욱이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걸 근거로 했냐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MBC의 보도가 나간 직후에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제목 보시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녹취록에 채널A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 라고 올린 글인데, 사실은 여기 올려놓은 글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것은 차후에 이동재 기자가 직접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들어보면은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당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님, 그러니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 즉 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 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면서 온갖 욕을 먹을 것이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이동재 기자가 했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전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과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글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쭉 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라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죠. 자, 최강욱 의원이 올린 글을 근거로 진중권 씨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아무리 뒤져도 저런 발언은 없습니다. 다 최강욱이 꾸며낸 거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자 날조지요. MBC를 비롯한 어용 언론들이 저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떠들어댐으로써 이 거짓말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거짓말은 지현진이라는 사기꾼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들통납니다. 하지만 문바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저 거짓말이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강욱 그리고 황희석이 만들어낸 이 음모론의 유체는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하여 추가 기소의 협박으로 유시민에 관해 없는 거짓 증언을 해주면 가족 수사는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통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쳐서 야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사실인 것이 없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세 번째 거짓말은 서울중앙지검이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허황된 음모론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까지 내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음모론 시나리오에 따라 압수수색에 들어가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화를 담은 부산 녹취록을 압수하지요. 하지만 거기에도 유착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외려 그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 역시 이동재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녹취록이 생략됐으며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생략된 부분 없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거짓말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번째 거짓말은 제3의 인물, 즉 KBS 측이 오보하도록 뭔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이 제3의 인물의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녹취록은 검언 유착이라기보다는 외려 권언 유착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음모론의 허구성을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그러자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또 한 번 공작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엔 MBC를 동원했다면 이번에는 KBS를 동원합니다. 대형 오보를 낸 KBS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KBS 보도의 취재원인 제3의 인물의 발언입니다. 자, 이 제3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누군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KBS 기자에게 뭔가 이 허위 정보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과의 연관성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녹취록에서 그 초반부에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그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KBS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KBS는 그 말을 믿고서 아주 대형 오보를 했죠. 자, 진중권 씨 이렇게 말합니다. 녹취록과 녹음 테이프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고 그것을 KBS에서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그 짓을 했던 그 사람이죠. 하지만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권언 유착 또는 권검 유착의 확실한 증거죠. 진중권 씨가 바라보는 이 사건의 실체는 매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황희석 모두 지금 이 사건 초반부터
계속 자신들의 입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흘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씨의 이런 조작, 이 검언유착 조작 사건의 배후는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MBC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기꾼 지모 씨가 동원이 됐다라는 이 주장이 그동안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검언유착 조작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